도쿄의 한 구석, 낡고 허름한 아파트 단지. 창밖으로는 신주쿠의 화려한 마천루가 밤하늘을 찌르듯 솟아있지만 김민지의 방 안은 여러 대의 모니터에서 새어나오는 푸른빛만이 유일한 광원이었다. 늦가을 밤의 스산한 공기가 싸구려 창틀 사이로 스며들었다. 벽 한쪽에는 앳된 얼굴의 청년 사진이 붙어 있었다. 1년 전 오늘 그녀의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남동생 김민준이었다. 민지는 텅 빈 커피잔을 내려놓고 키보드 위로 손을 옮겼다. 타닥거리는 소음만이 방 안의 정막을 갈랐다. 모니터 화면에는 경찰 간부 타카하시 케이이치의 얼굴과 그에 관련된 온갖 정보들이 어지럽게 떠 있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그의 화려한 경력 뒤에 숨겨진 추악한 비리들, 그리고 민준의 죽음과 관련된 은폐된 진실의 조각들. 기다려, 타카하시. 내 놈이 만든 지옥을 그대로 돌려줄 테니까. 낮고 차가운 민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스며들었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는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제일 한국인 3세로 태어나 줄곧 차별과 편견 속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민주는 유일한 희망이자 버팀목이었다. 그런 동생이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끝에 자살로 위장되어 죽었다.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거대한 권력의 벽은 너무나도 견고했다. 유일한 증거였던 CCTV 영상마저 감쪽같이 사라졌다. 같은 시각 타카하시 케이이치는 도쿄 경시청의 고급스러운 회의실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고급 정장 차림,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번쩍였다. 그는 최근 자신이 해결한 중요 사건에 대해 보고하며 자신의 유능함을 한껏 과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자신감이 가득했다. 부하 직원들의 아첨과 상사들의 만족스러운 표정 속에서 그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 기어다니는 벌레 같은 존재들이 감히 자신에게 도전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민지는 밤새 타카하시의 디지털 흔적을 쫓았다. 그의 이메일, SNS 계정, 심지어 그가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 내역까지. 그녀는 IT 보안 전문가로서의 모든 기술을 동원해 그의 일상과 약점을 파고들었다. 타카하시는 철저히 위선적인 인간이었다. 겉으로는 청렴한 경찰 간부를 연기했지만 뒤로는 온갖 불법적인 거래와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고 있었다. 그의 탐욕스러운 성격, 숨겨진 비리들이 하나둘씩 민지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었다. 복수의 첫 단계는 그의 견고한 성에 균열을 내는 것이었다. 사회적 명성을 갉아먹고 그가 쌓아올린 허울뿐인 이미지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 민지는 타카하시가 과거 승진을 위해 동료의 공적을 가로챘다는 증거와 그가 유흥업소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진 몇 장을 확보했다. 사진은 의도적으로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하여 의혹을 증폭시켰다. 그녀는 이 정보들을 경찰 내부 익명 게시판과 가십을 주로 다루는 몇몇 주간지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반응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사소한 음해로 치부했던 타카하시도 주변의 시선이 달라짐을 느꼈다. 수군거림이 들려왔고 노골적인 비웃음도 간간히 섞여 나왔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미간에는 짜증과 불안감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민지는 어둠 속에서 그의 반응을 지켜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민지의 다음 목표는 타카하시의 돈줄을 죄는 것이었다. 그는 차명 계좌를 통해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하고 뇌물을 수수하고 있었다. 민지는 이 정보를 금융감독기관에 익명으로 제보하는 한편 타카하시의 최측근 부하 중 한 명이 이 정보를 흘린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했다. 타카하시의 사무실에서는 연일 고성이 오갔고 그는 부하들을 거칠게 다그치며 배신자를 색출하려 들었다. 그의 탐욕스러운 제국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복수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민지는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다. 대학 시절 알고 지냈던 사토 28세였다. 유이는 졸업 후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며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기사를 쓰고 있었다. 우연히 들른 작은 카페에서 마주친 유이는 예전처럼 쾌활하고 정의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민지는 처음에는 경계심을 풀지 않았지만 유이의 진심 어린 눈빛과 날카로운 통찰력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민지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졸업하고 통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유이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물었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동생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물론 복수 계획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유이는 민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분노했다. 그런 끔찍한 일이 경찰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건 명백한 살인이에요. 유이의 눈에는 진심 어린 연민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민지는 그녀라면 자신의 복수를 이해해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쩌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며칠 후 민지는 유이에게 자신이 모은 타카하시 관련 비리 자료 일부를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다. 유이 씨, 나는 타카하시를 무너뜨릴 거예요. 그가 내 동생에게 한 짓을 그대로 갚아줄 거예요. 유이는 자료를 살펴보며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민지의 복수 계획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직감했지만 동시에 민지의 깊은 슬픔과 절망에 공감했다. 민지 씨, 이건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당신의 마음 이해해요. 내가 도울게요. 진실을 밝히는데 힘을 보태겠어요. 유이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민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유이는 자신의 취재 네트워크와 정보 접근 능력을 활용해 민지를 돕기로 약속했다. 그녀는 민지에게 경찰 내부 구조나 특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를 제공하거나 민지가 확보한 정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제 민지는 혼자가 아니었다. 든든한 조력자의 등장은 그녀의 복수 계획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민준 사건의 핵심 증거인 경찰서 내부 CCTV 원본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공식적으로는 파기되었다고 했지만 민지는 어딘가에 백업 파일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것만이 타카하시의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민지는 유이가 제공한 경찰서 내부망 구조도를 바탕으로 경시청 서버에 대한 고도의 해킹을 시도했다. 수많은 방화벽과 보안 시스템을 뚫고 깊숙이 잠입하는 것은 고도의 집중력과 기술을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화면 위로 복잡한 코드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갔고 민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춤을 췄다. 그녀의 등 뒤에서는 유이가 초조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몇 시간 동안 숨 막히는 사이버 공방전이 이어졌다. 타카하시 측의 보안팀도 만만치 않았다. 민지의 침입 시도를 감지하고 역추적을 시도했지만 민지는 그들의 허점을 파고들어 교묘하게 따돌렸다. 마침내 그녀는 민준 사건 당일의 CCTV 영상이 저장된 암호화된 폴더를 찾아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영상 속에는 경악스러운 장면이 담겨 있었다. 타카하시는 취조실에서 민준을 폭행하도록 부하 형사들에게 지시하고 있었고 고통스러워하는 민준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교사였다. 민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찾았어. 유이 씨, 내가 해냈어.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유이는 그런 민지를 안아주며 함께 눈물을 글썽였다. 정말 잘했어요, 민지 씨. 이제 저 악마 같은 놈을 법정에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민지는 마지막 함정을 준비했다. 그녀는 타카하시가 과거 불법 유흥업소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업소 관계자를 사칭하여 새로운 거래를 제안하는 메일을 보냈다. 최근 여러 가지 문제로 돈줄이 막혀 초조해하던 타카하시는 의심하면서도 결국 믿기를 물었다. 거래 장소는 도쿄 외곽에 버려진 폐창고였다. 늦가을 밤 스산한 바람이 창고에 깨진 유리창 사이로 휘몰아쳤다. 민지는 미리 창고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설치해 두었다. 그녀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노트북으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약속 시간이 되자 타카하시가 부하 2명을 대동하고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돈 가방을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 순간 민지가 의도적으로 흘린 작은 단서. 민준이 평소 아끼던 작은 열쇠고리와 똑같은 모양의 물건가 타카하시의 눈에 띄었다. 타카하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함정임을 직감한 것이다. 이건 뭐야? 타카하시가 고함을 질렀다. 그는 분노에 차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의 부하들도 총을 꺼내들고 경계 태세를 갖췄다. 상황은 일촉즉발이었다. 민지는 숨을 죽이고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타카하시가 카메라가 설치된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유이가 미리 경찰에 익명의 제보를 해둔 것이었다. 타카하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젠장! 일단 여기서 빠져나간다. 타카하시와 부하들이 허둥지둥 창고를 빠져나가려는 순간 매복해 있던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현장에서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타카하시는 긴급 체포되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카메라를 향해 악을 썼다. 이건 음모다. 나는 결백하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그의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민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였다. Current part characters 47. Total characters 762. 다음날 유이는 민지가 확보한 모든 증거, 타카하시의 상납금 수수 현장 영상, 민준 사건 CCTV 원본, 과거 비리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심층 보도기사를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공개했다. 파장은 엄청났다. 경찰 간부의 추악한 민낯, 은폐된 진실, 경찰 폭력의 희생자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SNS를 뒤덮었고 주요 뉴스 채널들은 앞다투어 속보를 내보냈다. 경시청은 발칵 뒤집혔고 대중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타카하시의 몰락은 한순간이었다. 그가 쌓아올린 모든 권력과 명예는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는 모든 직위에서 파면되었고 추가적인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그를 따르던 부하들은 등을 돌렸고 그가 속했던 엘리트 집단은 그를 외면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몇 달 후 도쿄지방법원.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타카하시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다. 살인교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그의 혐의는 셀 수 없이 많았다. 재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타카하시 케이이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는 탄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타카하시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허무함만이 가득했다. 민준의 사건 역시 재수사가 결정되었고 당시 사건 은폐에 가담했던 관련자들도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민지는 법정 방청석 가장 뒷자리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복수는 끝났다. 동생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깊은 슬픔과 공허함은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다. 동생은 돌아오지 않았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민지에게 유이가 다가왔다. 유이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용감한 저널리스트로 명성을 얻었다. 민지 씨, 이제 다 끝났어요. 당신 덕분에 세상이 조금은 바뀐 것 같아요. 유이는 진심으로 민지를 위로했다. 민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유이 씨.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시간이 흘렀다. 민지는 도쿄를 떠나 새로운 이름과 신분으로 어느 해변가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프리랜서 IT 관련 일을 했지만 예전처럼 어둠 속에 자신을 가두지는 않았다. 가끔 바닷가를 산책하며 동생을 생각했고 유이와 간간히 연락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어느 날 저녁 민지는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있었다. 화면에는 어떤 사회적 약자가 겪고 있는 부당한 사건에 대한 기사가 떠 있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 그녀의 눈빛이 다시 예전처럼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여 관련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랐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일지도 몰랐다. 어쩌면 이것은 또 다른 시작일 뿐이었다. 세상의 불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려 할 것이었다. 남동생 민준의 무덤 앞에서 했던 다짐처럼 이제 시작일지도 몰라, 민준아.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익명 제보의 출처를 캐내려 했고 경찰 내부의 의심스러운 인물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민지는 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유이는 저널리스트로서의 감각을 발휘하여 타카하시가 과거에 묻어버린 다른 사건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민준과 비슷한 방식으로 희생된 또 다른 젊은이의 사건도 있었다.
그 사건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었지만 유이는 피해자 가족과의 인터뷰를 통해 타카하시의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 이 정보는 민지의 복수 계획에 새로운 확신을 더해 주었다. 타카하시는 상습범이에요, 민지 씨.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해요. 유이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지는 타카하시의 경제적 타격을 위한 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다. 단순히 금융감독기관에 제보하는 것을 넘어 그가 차명으로 소유한 유령 회사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탈세 및 횡령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국제적인 해커 그룹과 익명으로 접촉하여 도움을 받기도 했다. 타카하시의 검은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경로를 차단하고 그의 사업 파트너들에게 익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 관계를 끊도록 유도했다. 타카하시는 점차 궁지에 몰렸다. 믿었던 측근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의 불법적인 사업들은 하나둘씩 차질을 빚었다. 그는 극도의 불안감과 분노에 휩싸여 더욱 난폭해졌다. 그는 자신을 공격하는 보이지 않는 적의 존재를 감지하고 극도의 편집증적인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사소한 일에도 부하들에게 고함을 질러댔다. 이 무렵 민지는 타카하시의 사무실에 직접 잠입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려는 위험한 계획을 세웠다. 유이는 극구 말렸지만 민지의 의지는 확고했다. 서버 해킹만으로는 부족해요. 그의 사무실 금고 안에 분명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 거예요. 민준이 사건의 원본 파일이나 그의 모든 비리가 기록된 장부 같은 것 말이죠. 민지는 며칠 밤낮으로 경시청 건물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고 침투 경로를 계획했다. 변장술에도 능했던 그녀는 청소부로 위장하여 심야의 건물 내부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유이는 외부에서 통신을 통해 그녀를 지원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민지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감시 카메라를 피하고 적외선 센서를 무력화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손놀림은 침착하고 정확했다. 타카하시의 사무실에 도착한 민지는 곧바로 그의 개인 금고를 찾아냈다. 복잡한 다이얼 잠금 장치였지만 미리 파악해둔 정보를 바탕으로 몇 번의 시도 끝에 금고 문을 여는 데 성공했다. 금고 안에는 그녀가 예상했던 대로 여러 개의 USB 드라이브와 비밀 장부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 순간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야간 순찰을 돌던 경비원이었다. 민지는 재빨리 금고 안의 내용물을 자신의 소형 저장 장치에 복사하고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다. 경비원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기 직전 그녀는 창문을 통해 아슬아슬하게 탈출했다. 며칠 동안 잠복하며 파악해둔 비상 탈출로였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손에는 타카하시의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들려 있었다. 유이는 민지가 무사히 돌아오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두 사람은 함께 USB 드라이브의 내용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민준 사건의 원본 영상뿐만 아니라 타카하시가 지난 수년간 저질러온 온갖 불법적인 거래 내역, 뇌물수수 장부, 심지어 정관계 인사들과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비밀 문서들까지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를 넘어선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실체였다. 이건 상상 이상이에요. 타카하시는 괴물이었어요. 유이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말했다. 민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이제 그 괴물을 사냥할 시간이야. 민지는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타카하시를 끌어내릴 마지막 함정을 설계했다. 그가 과거 불법 유흥업소로부터 상납금을 받아온 경로를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업소 관계자로 변장하여 타카하시에게 접근, 그에게 돈 세탁을 의뢰하며 더 큰 규모의 상납을 약속했다. 동시에 이 거래 현장을 완벽하게 기록하여 그의 범죄를 생중계하듯 폭로할 계획이었다. 유이는 이 계획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민지는 단호했다. 이 방법밖에 없어. 그놈이 가장 탐욕스러워하는 순간, 가장 방심하는 순간을 노려야 해.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세상 사람들이 똑똑히 지켜보게 만들어야지. 그게 내 동생을 위한 진정한 복수야. 민지는 목소리 변조 기술과 분장술을 이용하여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다. 그녀는 약속 장소인 도쿄항 근처의 한적한 부두에 있는 폐창고에 먼저 도착하여 모든 준비를 마쳤다. 초소형 카메라와 고성능 마이크가 창고 곳곳에 설치되었고 이 영상은 실시간으로 유이가 운영하는 익명의 스트리밍 채널로 송출될 예정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타카하시가 부하 2명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거액의 돈에 대한 탐욕이 그의 경계심을 무디게 만들었다. 민지는 태연하게 그를 맞이하며 준비한 돈 가방을 보여주었다. 가방 안에는 위조 지폐 다발과 함께 위치 추적 장치, 그리고 소형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타카하시가 돈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순간 민지는 미리 준비한 신호를 보냈다. 창고 주변에 잠복해 있던 유이의 동료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시에 유이는 인터넷 스트리밍 채널을 통해 현장 상황을 생중계하기 시작했다. 부패 경찰 타카하시, 검은 돈 거래 현장 생중계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타카하시는 민지가 건넨 계약서에 서명을 하려 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으로 부하의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국장님, 지금 인터넷에 국장님 관련 영상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함정입니다. 타카하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민지를 노려보았다. 내년 짓이냐? 그가 소리치며 민지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창고 문이 부서지듯 열리며 수십 명의 경찰 특공대원들이 들이닥쳤다. 유이가 사전에 제보한 내용과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을 근거로 경찰청 내부의 양심적인 세력이 움직인 것이었다. 타카하시와 그의 부하들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불리했다. 총격전까지는 아니었지만 몸싸움과 추격전이 벌어졌다. 민지는 이 모든 혼란을 틈타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심판과 대중의 분노였다. 타카하시는 결국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은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권력의 종말을 의미했다. 생중계 영상은 순식간에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에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경시청장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고 관련된 모든 인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일본 사회는 거대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타카하시의 재판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민지가 확보하고 유이가 폭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고 그의 변호인단은 속수무책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그의 추악한 과거와 민준 사건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졌다. 그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그의 발악은 초라할 뿐이었다. 마침내 판결의 날, 법정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민지는 여전히 가장 뒷자리에 앉아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장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 타카하시 케이치에게 살인교사, 직권남용, 뇌물수수, 증거인멸, 수많은 죄목이 이어졌다 등의 죄목을 적용하여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 순간 법정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엄청난 함성과 박수 소리로 뒤덮였다. 사형 선고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그의 죄질이 그만큼 무거웠다는 반증이었다. 타카하시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가 흘러내렸다. 민준의 사건은 재심을 통해 명예가 회복되었고 국가는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당시 사건 은폐에 가담했던 부패 경찰들도 모두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거대한 악의 카르텔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 민지는 민준의 작은 낙골당을 찾았다. 국화꽃 탄 다발을 내려놓고 동생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민준아, 봤지? 그놈 결국 대가를 치렀어. 이제 편히 눈 감아도 돼.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눈가에는 희미한 물기가 어렸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유이는 이 사건을 통해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저널리스트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사회의 어두운 곳을 파헤치고 진실을 알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가끔 민지에게 연락해 안부를 물었고 그때마다 민지는 짧지만 따뜻한 답장을 보내주었다. 민지는 도쿄의 번잡함을 떠나 오키나와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작은 집을 얻었다. 그녀는 아야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며 프리랜서 프로그래머로 조용히 일했다. 낮에는 에메랄드빛 바다를 바라보며 코딩을 했고 저녁에는 해변을 산책하며 파도 소리를 들었다. 가끔은 동네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주기도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부드러운 미소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남아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것이 진정한 정의였을까? 타카하시 한 명을 처단한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불의가 사라지는 것일까? 그녀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종종 그런 생각에 잠기곤 했다. 어느 날 유이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오키나와 미군 기지 주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와 그 배후에 있는 거대 기업, 그리고 이를 묵인하는 지역 정치인들의 유착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다. 유이는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조사해 줄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민지는 한참 동안 이메일을 읽고 또 읽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잊고 지냈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타카하시 사건 이후 그녀는 다시는 이런 일에 엮이지 않으리라 다짐했었다.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불의로 가득 차 있었고 누군가는 그것에 맞서 싸워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노트북을 켜고 유이에게 짧은 답장을 보냈다. 자료를 보내주세요. 검토해보죠. 그녀의 손가락은 다시 익숙하게 키보드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예전처럼 날카롭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며칠 후 민지는 오키나와를 떠나 다시 도쿄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을 바라보며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어쩌면 이게 내 운명일지도 몰라. 끝나지 않는 싸움. 그녀의 입가에는 씁쓸하면서도 단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유이라는 든든한 동지가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죽은 동생 민준이 항상 함께하고 있었다.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기꺼이 그 싸움에 다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도쿄에 도착한 민지는 유이와 함께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번 상대는 타카하시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교묘한 조직이었다. 그들은 치밀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증거를 분석하며 공격 계획을 세웠다. 민지의 해킹 능력과 유이의 취재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조사는 쉽지 않았다. 거대 기업은 막강한 자금력과 법률팀을 동원하여 그들의 접근을 방해했고 부패한 정치인들은 온갖 압력을 가해왔다. 심지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도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민지와 유이는 굴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정의와 밝혀야 할 진실이 있었다. 몇 달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들은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기업 총수와 정치인 사이의 비밀 거래 장부, 환경오염을 고의로 은폐한 내부 보고서, 그리고 피해 주민들을 협박하고 회유한 녹취 파일까지. 유이는 이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뒤흔들 폭탄 선언을 준비했다. 민지는 배후에서 모든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마침내 D-Day, 유이가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모든 진실이 생중계되었다. 예상대로 엄청난 파장이 일었다. 해당 기업의 주가는 폭락했고 관련 정치인들은 줄줄이 사퇴하거나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오염 피해 주민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민지와 유이는 작은 선술집에 마주 앉아 조촐한 축배를 들었다. 우리가 또 해냈네요, 민지 씨. 유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민지도 잔을 부딪히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유이 씨. 하지만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그녀의 말처럼 세상에는 여전히 싸워야 할 불의가 많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민지는 더 이상 고독한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녀 곁에는 유이라는 든든한 동지가 있었고 그들의 뒤에는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민지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도쿄의 밤하늘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그 불빛들이 예전처럼 차갑게만 보이지 않았다. 그 속에서 희미하지만 따뜻한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진실이 햇살처럼 비추는 그날까지. 그녀는 조용히 잔을 비웠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 갇힌 소녀가 아니었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불씨,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밤늦게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온 민지는 노트북을 켰다. 습관처럼 보안 관련 뉴스들을 스크롤하던 그녀의 눈에 한 기사가 들어왔다.
일본의 외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 문제였다. 착취와 폭력, 그리고 이를 묵인하는 지역사회의 카르텔. 그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민지는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었다. 폴더의 이름은 프로젝트 호프였다. 그녀는 기사 내용을 복사하여 폴더에 저장하고 관련 인물들과 조직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수집을 시작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다. 모니터에 떠오르는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그녀는 진실의 조각들을 꿰맞추기 시작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민지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결의가 차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유이가